안녕하세요, 꽃빠빠입니다. 노트북과 태블릿 영역이 모호해지는 요즘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무엇이 변하고 유지되는지 알아보고 아이패드 구입하기 좋은 시기도 소개하겠습니다. 관심있게 보는 램, 카메라, 디스플레이, AP, 배터리와 충전을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3세대는 1TB 모델에서만 4GB에서 6GB로 올린 것처럼 아이패드 4세대 역시 1TB 미만은 6GB, 1TB 이상은 8GB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문적이고 무거운 작업에서 잘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3세대처럼 차등을 둔다면 무척 아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 제품의 특성상 램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 프로가 좋은 평가를 받는 만큼 이번 모델은 8GB 이상 동일한 램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각종 루머에서 나오는 인덕션 모양의 카메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프로 3세대에서는 후면 1200만화소의 카메라, f1.8의 조리개가 탑재됐고 전면에는 700만화소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처럼 3개까지 늘어난다고 확신하지는 않지만 전면 1200만화소 1대, 후면 1200만화소 카메라가 2대 이상 들어갈 것이고 OIS 광학 흔들림 보정으로 렌즈 자체의 흔들림을 보정하여 촬영을 돕는 기능은 추가. 디자인은 아이폰 11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사실 아이패드 같이 큰 디바이스로 사진을 찍을 일이 많지는 않지만 AR 분야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게임이나 가구 배치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심도 카메라가 앞에 설명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TOF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빛이 피사체에 맞고 적외선 카메라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피사체의 깊이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특히 아이폰으로 하는 AR 게임에 답답함을 느낀 적이 많았는데 아이패드에서 제대로 구현될 것 같습니다. 알려진 대로 아이패드 프로의 GPU 성능은 나중에 나온 A13 칩보다 좋고 큰 화면은 게임 몰입감을 높여주며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부족한 컨텐츠만 채워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11인치, 12.9인치로 전작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아이폰 11 프로처럼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검은색 표현력이 우수한 OLED 디스플레이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투입 수에 대한 완성된 양품의 비율이 삼성만큼 올라온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애플 정책으로 봐서 삼성전자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과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아이패드는 신기술 적용을 보수적으로 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LCD 패널로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패드 프로의 120Hz 주사율은 부드러운 스크롤과 빠른 응답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 장착된 A12X 칩셋은 2008년도 연말 출시 당시에도 A10X의 2배의 그래픽 성능, 90% 빠른 멀티코어 성능, 8년 전에 나온 오리지널 아이패드보다 1000배 빠른 그래픽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근에 나온 아이폰 11에 탑재된 A13 칩보다 멀티스레드나 그래픽 성능 부분은 여전히 더 뛰어납니다. GPU 7개 코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괴물 같은 성능도 뛰어난데 개선되어 나올 A13X 칩셋은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예요. 내년은 되어야 데카코어나 5나노 공정이 들어가겠지만 최근 애플이 보여주는 행보로 봐서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 3세대 12.9 모델 배터리는 1875mAh입니다. 전작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배터리 광탈 문제를 겪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4세대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이 좋아진 만큼 아이패드로 편집이나 아케이드같이 무거운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 배터리 사용 시간이 XS 맥스보다 5시간이나 늘어났는데 아시다시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이죠. 전력 효율이 좋은 디스플레이와 칩이 적은 전력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이미 A13 칩에서 구현한 것으로 보아서 전작 대비 20% 이상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충전은 18W에서 36W로 올라갈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타사의 휴대폰도 36W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18W로 1000mAh 이상 되는 물건을 충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이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적용될 만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만은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많은 변화를 주었던 3세대를 보완하고 완성도에 신경 쓴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입할지 고민되는 지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제품 출시로 할인 판매될 3세대입니다.
3세대는 뛰어난 A12X 칩, 부드럽고 응답성 좋은 디스플레이, 2세대 애플 펜슬을 지원하는 등 이미 뛰어납니다. 4K 편집을 왕창 돌릴 게 아니라면 넘치는 스펙인데 더 좋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5G 서비스 지원 여부입니다. 앞으로 주목받는 AR 게임이나 애플 글라스 같은 앞서가는 기술은 높은 통신 속도가 중요합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특징은 강력한 퍼포먼스도 있지만 전문적인 작업이 많은 제품이라 최신 기술 적용을 보수적으로 합니다. 노트북 못지않게 비싼 프로 모델을 기왕이면 5G 적용 후 사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맥북을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둘 다 구입하면 사이드카 기능을 활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지만 단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무척 고민될 것 같아요. 제품 출시는 빠르면 3월에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3월에 WWDC에서 제가 예상 못한 신선한 기능이 추가될지 확인하고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